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 이스라엘 군의 최강 부대 중 하나라고 하는 36기갑사단이 투입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36기갑사단이 거의 해안 절반 정도를 벌써 진격을 해서 이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죠. 하마스 지도부 또 지휘부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병원 지하 시설을 점거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호텔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등등 시가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황, 영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하마스는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도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여전히 많습니다. 88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차, 장갑차는 아주 적습니다. 전차 4대, 장갑차 5대를 격파했다. 차량은 14대를 격파했다. 다 적죠. 특수장비는 없습니다. 야포 불과 14문 격파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는 20대를 격추했다. 미사일은 2발을 요격했다. 라는 전과가 있는데, 자, 이 대부분의 전과는 아우디우카 그리고 일부는 쿠판스크 지역에서 나온 전과라고 하는데, 전선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44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세게 붙고 있는 아우디우카를 보면요, 지금 남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화살표가 뒤로 돌아와 있죠. 이 말은 공격에 들어갔다가 패퇴했다 이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군이 좀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의 척 파워가 그리는 이 지도를 보면 어제하고 좀 다른데, 어제는 이 남쪽에서 이만큼이나 쑥 들어와서 러시아군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계속 그 어려운 전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쑥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척파로 씨가 제대로 좀 검수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 북쪽 지역에서도 이 기차길 쪽으로 쑥 다 내려와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영역이 지금 또 조금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확한 지도는 아닌 것 같다. 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검수를 안 하는 것 같다. 아니 그저께 지도하고 어제 지도 이렇게 좀 맞춰보면 퍼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척파로에게 제가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NBC 방송에서 푸틴의 FU로 시작되는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끝까지 발음을 안 해도 어떤 욕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되는 일이 없죠.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그냥 안드로메다 저쪽까지 사라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야 지원이 들어올 텐데 관심이 없으니 지금 지원이 안 들어오고 또 있던 지원도 끊어질 것 같고 이러니 큰일 난 거죠. 그러니 푸틴에 대한 증오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그 욕을 했는데, 제가 구글의 유튜브의 AI가 검색을 해서 그런 욕을 하면 바로 그냥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하겠습니다. 파킹 테러리스트 푸틴 따위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차요원 테러리스트 푸틴이다, 이 말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쫄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태만 그리고 관료주의 인식을 반드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도 우리 군에는 구소련 스타일의 그 관료주의 그리고 태만, 무사안일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안위가 우선이라서 지금
오케이, 지지부진한 성과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바꾸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좀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인터뷰에서 더 빨리 진격할 수 있게 계획을 마련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5월달에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6월달에 제대로 안 됐을 때 7, 8월에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좀 버스가 저만큼 출발해서 세워주지 않을 만큼 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킴스로 마리우폴의 러시아 군단급 탄약고를 파괴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큰 전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영상입니다. 뭐 엄청난 이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데 군단급 탄약고를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때려버렸다라는 건데, 놀라운 게 이 영상을 보면 이 마리우폴에 있는 시민들이 찍었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 말은 이 마리우폴은 이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작년 5월, 6월 이 전투에서 뺏겼죠. 러시아에게. 그래서 지금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방증을 여기 환호가 나오는 그 목소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도네츠크의 부데노프스키의 유류고를 타격했다. 기차역 옆에 있는 유류고인데 거기를 타격해서, 아이고야, 이런 뭐 엄청난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데, 아마 유류고 그리고 유류를 실은 이 기차가 파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하루에 2군데의 대폭발을 일으켰다라는 거고, 나름 뭐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대포밥 전술을 재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내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대포밥 전술, 그러니까 기갑이나 장갑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만 계속 스톰제트 스타일로 밀어 넣는다. 그래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막아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전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기계와 장비의 지원 없이 그냥 사람만 총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장갑차는 4대, 5대 이거밖에 안 되고 병력만 88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하고 있다. 쓸모없는 소모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러시아는 오데사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집중 공습했는데, 샤헤드 136 드론을 흑해 쪽에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크림 쪽에서 날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오데사의 민간인 5명이 사상했다고 하는데, 더 피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러시아는 크림에서 로스토프 나도드, 자포리자, 횡단 철도를 착공한다라는 건데, 크림에서 출발해서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그리고는 이제 다시 로스토프 나도드, 러시아 쪽이죠. 도네츠크를 지나서. 그래서 지금은 철도가 토크마크 쪽, 멜리토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토크마크, 멜리토폴 여기가 완전히 전방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이 포사격권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사격권 밖에 있는 해안 지역으로 해서 크림과 본토를 연결하는 이런 그 철도 보급선을 만들겠다. 그걸 이제 착공했다. 왜? 크림반도에 있는 케르치 대교가 끊겨버리면 크림반도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 철도를 착공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지역에 대한 전방위 타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 이런 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M1150 전투 공병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게 첫 번째로 확인되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M1 전차를 바탕으로 만든 공병 전차예요. 우리 한국의 코뿔소처럼 뭐 그렇게 생겼는데, 굴삭기라든지 이런 건 없고, 뭔가 우리 코뿔소보다는 비슷한 형상인데 약간 좀 오래된 구형의 이미지인 그런 공병 전차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으면 지뢰 지대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진작에 좀 더 빨리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시티와 노스 가자를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해안선을 핵심 진격로로 삼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도 거세게 저항하고는 있지만 큰 피해만 입고 패퇴 중인데, 이 기세대로라면 이번 주 중으로 해안 전체가
이스라엘군 수중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북서부 아스시아파 방면에서 해안선을 타고 남하 중인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동안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가자시티와 노스가자 경계선까지 접근했으며 도심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1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선발대는 가자시티와 노스가자의 접경선에 있는 살라칼라프 도로에 셰이크 하마드 병원까지 진출해 하마스 무장 조직원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 지역 내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거점에 있는 이 병원을 사수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해당 병원 지하에 가자시티와 연결된 터널 출입구가 있으며 이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시설과 무기 저장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병원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하마스는 병원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 부비 트랩을 다량 설치하고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집요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해안선 진격을 위해 골란고원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이스라엘 육군 최대 규모의 정규 기갑사단인 제36기갑사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954년 창설되어 3차, 4차 중동전에서 맹활약한 최정예 기갑사단인 36사단은 예하에 무려 4개의 기갑여단과 2개 보병여단을 두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하 부대를 투입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해안선 진격로 일대를 초토화시키며 전진하고 있는데요. 공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동안 종심 6.5km, 폭 1.4km 면적을 장악했고 현재는 노스가자 중심부 북서쪽에 있는 헬루 인터내셔널 호텔 인근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기갑부대 중심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에 맞서 이중 탄두를 가진 RPG-7과 박격 포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기갑 차량의 능동 방어 장치가 예상보다 큰 요격률을 보임에 따라 직접 사격보다는 IED로 개조해 기갑 차량의 궤도를 노리는 방식으로 대전차 공격을 수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건물이 많은 노스가자와 가자시티 중심부로 들어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건물과 인구 밀도가 낮은 해안선부터 정리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진격에 앞서 대량의 대피 안내 전단과 메시지 발송을 통해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11월 5일까지 이스라엘군은 지난 2주 동안 가자시티와 노스가자 일대에 150만 장의 전단지를 공중 살포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440만 통의 문자 메시지, 600만 통의 음성 사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2만여 명과 통화해 대피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안선 차단을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질 구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대로 노스가자와 가자시티 도심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급로가 막히고 주요 거점 대부분이 파괴당한 하마스,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36기갑 사단이 이렇게 전차를 앞세우고 해안선을 밀고 내려가는데 거의 절반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대가 36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치고 들어간 부대는 이렇게 차단선을 치고 이 가자시티와 노스가자에 있는 하마스들이 남쪽으로 피해 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막는 차단선 구축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이 지역은 지금 아직 제대로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안선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해안선을 다 막아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마크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방송이 좀 있다. 대피 방송이에요. 라는 마크가 보이죠? 자,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헬루 인터내셔널 호텔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셰이크 하마드 병원인데 여기가 여기 있는 민간인들 피신해라 라고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기가 지금 이 하마스의 지휘부, 전쟁 지휘부가 저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전쟁 지휘부 지하에 지휘부를 꾸리고 있으면서 저 병원의 지하에서 하마스의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 큰 입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탐지를 하고 이곳을 때리기 위해서 피신해라 라는 방송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병원입니다. 자, 이 병원에
지금 의사들과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마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병원의 전경이 보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외선 열영상으로 찍은 화면이 보이는데 군인들이 귀퉁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게 이 병원을 군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와 민간인들 방패로 이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이 인간 방패 행각이다. 그래서 환자, 민간인 피신해라, 곧 진입한다라는 방송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가자지구에 이제 36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마스가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건 많이 없나 봐요. 주로 보니까 RPG-7으로 계속 그 전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자, 이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군 전차, 메르카바 전차 2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좌측에 있는, 즉 이쪽에 있는 이 전차가 그 전차 좌측에 있는 적으로부터 RPG-7 공격을 받았어요. 그걸 트로피라고 하는 능동방어장치가 요격을 해요. 요격을 했지만 좀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던 이 전차가 포신을 돌려서 그 해당 지역으로 동축기관총 사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전차에 또 한 번 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차는 2번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피 능동방어장치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막아냈어요. 물론 화염은 터졌는데 그거 막아내서 그냥 터진 거지, 피격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쭉 나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구석에서 뻥 뭐가 났죠. 그리고는 이 전차가 사격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또 뻥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그 적을 찾아서 나서는데요. 자, 이런 능동 방어 장치가 우리 한국군도 있어야 됩니다. 북한군은 하마스보다 RPG-7 더 많아요. 그리고 북한군은 불세라는 대전차 미사일도 다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동 방어 장치 없으면 우리 K1 전차, K1A1 전차, K2 흑표 전차 그냥 다 박살나는 겁니다. 장갑차 스쳐도 가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K200 장갑차 오래됐고 구형이고 가격도 싸고 싸구려인데, 또 K808 장갑차 그건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거기에 능동방어장치 비싼 거 몇 억씩이나 하는 거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맞냐?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장군님들이 계시다면 자기 아들이 그 장갑차 타면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장병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시기가 왔어요. 예전처럼 병사 한 명의 가치가 7,000원이야 이런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차, 장갑차, 구형전차, 구형장갑차 전부 다 이 능동방어장치 장착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RPG-7 2발 연속으로 맞았는데도 이렇게 능동방어장치로 다 요격을 해버리고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마스는 민간인을 방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이 하마스가 숨어있던 민간 집이에요. 여기 어린이, 즉 하마스들은 주로 민간시설, 보육시설, 병원, 그리고 어린이가 또 노약자가 있는 집 이런 데 숨어 있어요. 이 집도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걸 구출해 준 겁니다. 이 하마스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입니다. 여기 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총 지금 뭐 보니까 한 4정. 그런데 RPG-7 총 또 여기도 있네요. 한 개 분대 정도가 이 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총, 탄통, 기관총 탄통, 그리고 각종 탄창, 그리고 여기 전선들 많이 있죠. 아마 IED, 급조폭발물 만드는 IED, 그 급조폭발물 만드는 공구들, 뭐 벤치나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 해서 여기서 민간인 어린이를 잡고 못 나가게 하고 니들은 여기 있어 하고는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민간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고, 또 문자 메시지 또 못 믿어서 음성 사선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 440만 통의 문자 메시지 보내고 600만 통의 음성 사선 남기고
그리고 전화 2만 명하고 실제 통화했고, 자, 이제 이 휴대폰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발신자 위치 다, 수신자 위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가 아는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몇 시까지는 공개가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쪽으로 통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를 150만 장을 살포를 했는데, 이 전단탄이죠. 이 C-130 수송기에서 전단탄을 투하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날아가고 폭탄 같은 뭔가를 투하합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뻥 하면서 이제 전단이 쫙 흩날리게 되죠. 그러면서 전 도시 거리를 뒤덮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들 빨리 피해라. 이런 식으로 피해라. 라는 그 안내 메시지를 전단으로도 이렇게 뿌리는데, 그 전단을 며칠간 지금 150만 장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타격하고 이게 아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집단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고, 자, 이스라엘이 아까 36사단이 해안선 절반 정도 내려가는데, 그러나 지금이 시작이고 이제부터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구 밀도가 좀 얕은 지역까지 옅은 지역을 갔으니까 6.5km를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밀집된 그런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진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해안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군이 11명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스 CIA 국장이 이스라엘 방문했으니까 아마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해서 뭔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인질이 구출됐다 라는 소식이 이 번스 CIA 국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 계기로 그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